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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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네. 일단 이렇게 더운 날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달그림 출판사와 그리고 평화를 품는 책방 여러분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생간 그리는 마음 에세이를 나온 것을 기념해서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그리고 또 책 뒷이야기 쓰면서 또 제가 생각했던 책에 또 담기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놨는데 같이 책 읽어드리면서 가지고 계신 책 있으시면 페이지 같이 넘겨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목이 그리는 마음인데요. 이렇게 표지를 보시면 가로로도 그리는 마음이 되어 있고 세로로도 그리는 마음이 되어 있죠. 이거는 디자이너 분께서 책을 보시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셔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좀 함축적으로 담아주신 디자인인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었고 일단 그리는 마음에는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또 글을 그린다. 저는 글도 그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글도 단어를 이용하여 그린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그린다는 그리움의 의미, 또는 자연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리움의 의미, 그리고 또 꿈을 그리면서 산다는 어떤 희망을 그리고 꿈을 그리고 소망을 그린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제목이에요. 그런 뜻으로 한번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고요. 그리고 표지가 두 가지 표지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분홍색 표지랑 임진강을 그린 파란색 표지랑 이렇게 두 가지 표지로 나와 있어요. 표지를 펼치면 이렇게 포스터가 돼요. 크게. 앞뒤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 벽표지는 집에 묻혀놓으시고, 손표지만 이용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임진강을 그린 이 두 그림 모두 제가 실제 이 현장에 가서 이 시간에 실물을 보고 그린 그림들이에요. 야외에서 좀 더 생동감 있는 굿들로 표현을 해보려고 했고요. 일단 에세이를 처음 쓰게 되었는데 쓰게 된 계기는 출판사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 그림책을 쓰고 그리다 보니까 조금 더 긴 호흡의 글을 쓰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었어요. 왜냐면 제가 긴 호흡의 글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세상에 밖에 내놓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그리고 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책을 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책은 종이를 많이 쓰는 일이잖아요. 종이는 나무로 만들고 그래서 이만큼의 종이를 쓸만한 뭔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그냥 내가 좋다고, 예, 세상에 뭔가를 내보이기에는, 그에 따른 무게나 책임이, 억중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좋다고만 시작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많았는데, 평소에 저는 수첩에다가 뭐 일기 아닌 일기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쌓인 수첩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들었을 때 한번 그러면 그동안 그냥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 그림책에는 또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용기를 내봤던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많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 작가의 말에도 그런 이야기를 썼거든요. 5페이지에 그동안 적어온 수첩을 쌓아놓고 뒤적여보니 빼곡한 글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그림에 담기기도 하고 그림보다 먼저 흘러나오는 문장을 주워 담기도 한다. 내게 글과 그림, 삶이 모두 그리는 일이다. 수많은 수첩에 그려내려간 성들은 내 한숨이고 늦조림이고 눈물이고 희망이지만 이것들을 모아 세상에 내놓는 것에는 다른 의미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나에게 하는 내일의 질문이다. 이런 것과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뜩이나 말이 많은 세상에서 또 다른 말을 더하는 것에 무게를 느낀다. 그래서 어떤 날은 나를 길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그림책이 조금 더 너무너무 어렵기는 했지만 조금 말을 함축적으로 한다는 의미로서 어떤 면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면으로는 또 좀 편한 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쓰기가 편하다, 쉽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내놓는 거에 대해서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말이 길어지면 좀 굳이 안 해도 될 말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에세이를 쓰면서 좀 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자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차례를 보시면 잎사귀와 줄기와 그리고 뿌리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평소에 식물을 많이 관찰하고 그리기도 하고 또 저와 식물과의 어떤 동질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래서 저랑 어떤 연결한 느낌으로 저의 삶에 있어서의 잎사귀, 줄기, 뿌리로 나뉘어서 좀 정리를 해보게 됐어요. 이 책에는 그동안 이제 그림책을 쓰고 그리면서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그 뒤편의 이야기들,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좀 그렸는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잎사귀라는 이 목록에는 차례에는 제가 여기 파주 문산에 3년 정도 전쯤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좀 오랫동안 살다가 3년 전에 이사를 오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처음 시골살이를 하면서 그동안 계속 도시에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골살이를 하면서 일어났던 어떤 에피소드들, 참 겪어보는 일들, 그리고 이웃들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담아봤고요. 그리고 줄기 차례에는 그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지키고 싶은 마음가짐 같은 것, 그리고 지금까지 좀 그려온 과정,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자라온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해서 줄기의 차례에 넣었고요. 그리고 뿌리 부분은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한 어떤 근본 같은 거,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리면서 사는 운동력,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보았어요. 거꾸로 보면 뿌리가 없으면 줄기가 있을 수 없고 또 줄기가 나오지 않으면 잎사귀가 크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내 지금 최근에 일부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뿌리까지 좀 담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17페이지에 있는 문장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아주 오랫동안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렸다. 그리고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에 그리고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까지 언제나 낮게 깔려있는 흙을 그리워했던 것이다. 지나면 되돌아가지 못할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더 생생하게 보고 기록하고 손으로 만지고 싶었다. 깜깜한 밤의 이야기를 별에게 듣고 지는 꽃잎 곁에 가만히 앉아있고 싶었다. 늘 조사리는 세상의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도록 작은 한 사람으로서 그 앞에 엎드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흙을 밟으며 사는 사람들과 매 순간 변화하는 자연을 끊임없이 시선안에 담아두고 그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 이런 그리움들이 나를 이 목적의 땅으로 불렀는지 모른다. 인생강이 흐르는 곳, 겨울이면 혹독하게 추운 곳, 그래서 봄이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런 문장이 있고, 그래서 제가 문산에 어떻게 오게 됐냐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문산에 오려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가 울려서 좀 한번 빼고 진행을 이렇게 이게 더 나을까? 나일까? 너무 울려서 그런 목소리를 좀 크게 해야 문산에 오게 된 어떤 여기 친인척이 있다거나 지인이 있다거나 그래서 오게 된 건 아니고요. 그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코로나 거의 시작 즈음에 오게 됐는데 그게 그 계기가 돼서 더 이상 서울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심적으로는 아니면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어디든 가자는 생각이 컸는데 선택지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사정에 맞는 곳을 고르다 보니까 우연히 여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정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끌리듯이 오게 됐는데 막상 오고 나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나도 모르게 좀 마음이 편해지고 이끌리고 나랑 좀 뭔가 맞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땅의 느낌이 있는데 저한테는 처음 이런 시골살이라고 해서 그런지 손깍지가 아직 씌었는지 여러 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임진강을 처음 이제 제대로 보고 느끼게 됐는데 임진강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고 또 여기 평화도서관도 있지만 그동안 내가 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이야기들 분명히 일어난 일이지만 좀 잊고 살았던 이야기 그런 것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좀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 과정 중에 있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로 온 이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곳에 와서 제가 겨울을 굉장히 싫어하고 못 견뎌했는데 도시에 살 때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근데 여기는 그걸 견뎌야만 살 수 있는 기후잖아요. 네, 거의 뭐 가장 더울 때랑 진짜 추울 때가 60도 정도 차이가 나고 네, 그런 곳인데 뭐 너무 추울 때는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가고 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그거를 좀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순간 이거는 내가 이 추위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나를 단련한다는 느낌? 네.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그 추위 속에서 좀 꽁꽁 싸매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그 어떤 감정 같은 거를 좀 즐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네 조금은 그래서 겨울을 좀 더 사랑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겨울에 눈이 오면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 도시에서는 금방 녹아버리고 네, 금방 들썩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청객 같은 느낌도 있는데 여기는 눈이 한 번 오고 나면은 굉장히 천천히 녹고 네, 녹더라도 그 녹는 모습이 제 눈에는 굉장히 좀 오히려 신선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겨울도 많이 그리게 된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여기 온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마이크 없애는 게 낫나요? 그리고 20페이지에 4월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놓은 글들이 있는데 4월은 꽃샘추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옷 입기도 좀 뭔가 애매하고 그래서 그런지 더 시리게 느껴졌잖아요. 오히려 겨울에는 원래 추운 계절이니까 네, 그거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4월은 좀 이미 내 마음은 봄인데 네, 아직 바람은 너무 시리고 그래서 약간 정말 뼛속까지 뭔가 추운 공기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4월이 진짜 정말 추운 계절이라고 생각이 나는데 그런 4월을 보면서 쓴 문장이에요. 이렇게나 눈이 부시기에 아름다운 계절이 그냥 올 리 없다. 막 피어나는 꽃을 보며 언젠가는 지금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기에 지금 이 찰나의 순간들이 더욱더 소중하다. 시간은 어김없이 흐른다는 것, 그리고 모든 존재는 흐르며 돌아오지 않는 시간의 방에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계절이다. 그렇게 4월에는 미처 피어오지 못하고 져버린 꽃방울들을 더 많이 생각한다. 우리들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맞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 믿기. 제가 4월마다 좀 생각을 하는 그런데 4월에 좀 그냥 제가 느끼기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4.3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좀 더 새로운 생명이 깨어나기도 하지만 또 약간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되게 모순적이게서 계절이라고 느껴서 그래서 더 시리즈만 또 따뜻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5페이지에는 제가 여기 이사 와서 이웃집 아주머니들과 또 이웃집 어르신들과 처음 느껴보는 어떤 일들 처음 일어난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 좀 담아왔는데 제가 그 꽃을 심고 있었는데 제가 그 옆집
이웃집 아주머니 화단에 있는 꽃을 칭찬을 하니까 그거를 캐가지고 바로 오신 거예요. 거기도 심으라고. 근데 그때 거의 이제 첫 인사였거든요. 그게 이사 오자마자. 그래서 그런 어떤 넉넉함? 네, 그런 것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대면대면한 첫 인사를 꽃으로 나누었다. 꽃을 나누니 경계심이 사라지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중대 마음이 풀어진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집에 있는 꽃이 저 집에서도 피고 여기저기 우리 마음도 조금씩 함께 피어나겠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약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집들끼리 꽃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여기에서 뭐를 심는다 그러면 저기서 심고 이렇게 네, 약간 같이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담지 못했는데 제가 산책을 가는 길목에 어떤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어떤 분께서 남자분이신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도로 길가에다가 매년 꽃을 정성스럽게 심으셨거든요. 매일 잡고 뽑고. 근데 그게 자기가 보려고 심는 게 아니라 네, 같이 보려고 심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목욕탕 의자를 하나 들고 나오셔서 그 땡볕에 매일 잡초를 이렇게 막 뽑고 있는 거를 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꽃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그분 이제 좀 약간 연세가 있으셔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올해부터는 꽃을 이제 아무도 심지 않는데 네, 그래서 잡초가 막 무성하게 나 있고 근데 작년에 뿌려놨던 그분께서 뿌려놨던 채소와 씨앗이 또 피거든요 지금도. 그런 거 보면서 또 약간 그런 사람이 떠나도 꽃으로 남겨지는 네, 그런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30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기억과 정독대라는 제목 안에 있는 글인데요. 그렇게 무언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시간의 힘이 필요하다. 그 시간의 힘은 양이나 길이보다는 거기에 얼마나 꾸준히 정성을 쏟았는지에 달린다. 때가 왔을 때 시간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손길을 더해줘야 한다. 잘 묵힌 장은 다양한 요리에 맛있게 쓰일 것이다. 그것으로 다 함께 즐겁고 든든해진다면 그것으로 할 일을 잘한다. 저는 음식을 만드는 것과 그림 그리는 일이 좀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가 요리를 하는 것이 내가 멋진 요리사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랑 맛있게 먹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된장이나 고추장을 정성스럽게 담가서 그거를 시간 속에서 익힌 후에 그걸 다른 사람들과 맛있게 배부르게 먹는 것이 진짜 엄마 밥, 네, 엄마들이 해주는 밥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그런 것에서 저는 광복대에 비유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광복대에 익어가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익을지, 언제 세상 밖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사라진 것도 있을 테고 네. 하지만 열심히 익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그림 월동 준비라는 제목과 함께 깊게 본다는 것은 내가 아닌 무엇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뜻이다. 더 깊이 이해해서 나의 기억 속에
그림 속에, 음악 속에, 글 속에 담아두고 싶다는 거죠. 담아두어 매 순간을 사랑하고 싶다는 뜻이다. 오늘도 잎사귀가 제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도 세상을 보는 일을 한다. 애정을 담고 담고자. 누군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친구였는데 자세히 보면 뭐가 좋아? 네.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뭔가 또 갑자기 생각이 많아져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자세히 본다는 것은 그 대상과 대화한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화한다는 느낌? 그래서 내가 잘 모르던 어떤 대상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완벽히 다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은 이해하게 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으로 대상을 잘 관찰을 하고 대면한다는 생각이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존재와 존재가 서로 대면한다. 42페이지에 여기에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 모든 계절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습한 더위와 화를 내는 추위를 마디마디 겪어보았다는 나름의 훈장 같은 것이다. 네. 저는 약간 무엇을 그리더라도 제가 경험해야만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체험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대면해봐야만 그게 그림으로 나오고 글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약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좋은 면만 보고 스치듯이 본다면 그걸 내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사람이든 그리든 어떤 대상이든 그래서 어떤 그런 추위와 더위를 마디마디 잘 겪어보는 게 일상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인 것 같아요. 54페이지에 율마에 대하여 좀 적어놨는데 율마를 키워보신 분이 계신가요? 나 한 번씩은 키워보시지 않나요? 불편해도 불편한지 모르고 소중해도 소중한지 잘 몰랐다. 언젠가부터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먼저 내 집의 형태를 보게 되었다. 모든 것이 관계로 이루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이지 않을까?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부지런히 환기를 시키며 쓸고 닦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래야 그곳에 다른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는 일도 사람을 마음을 다루는 일도 정해진 설명서나 정작 같은 것은 없다. 가까운 거리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1페이지에 예민하고 까다롭기보다 이제 듬직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앞으로의 일을 장담할 수는 없어. 사람들은 이 율마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싱그럽고 건강하지? 하며 감탄한다. 율마가 겪어낸 행사의 고통은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눈빛이 깊고 단단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어딘가 낯선 상처에 정성을 들인 자국이 있을 것이다. 이 여기에 등장하는 율마가 지금은 죽었어요. 예언한 건 아닌데. 네.
네, 저도 너무 속상했는데 어느 날부터 정말 기둥이 5cm 넘었던 것 같아요. 나무처럼.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둥이.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흙을 다 이제 들춰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정벌레 애벌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큰 애벌레들이 정말 수십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이만큼밖에 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갉아먹어서 근데 뭐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일마가 또 잘 크고 있어요. 또 77페이지에 제가 여기가 옹보의 집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청주에 있는 옹보의 집. 옹보 김기창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제 작업실로 쓰시다가 지금 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사진 대회를 많이 나갔었거든요. 집에 가까워서 그때 이제 살아계실 때 뵙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화백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집을 찾아갔을 때 그분을 남기시고 남은 글을 제가 수첩에 적어온 게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나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한다는 느낌도 까마득히 잊을 정도로 지금까지 담담하게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신흥빙해가 심한 환경에서는 늙어갈수록 조용한 속에서 내 예술에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미 부인이 된 아내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게 유감스럽고 또 내 아이들과 친구들의 다정한 대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는 것이 한이라면 한이지. 예술가는 늙으면 대자연의 품에 안겨 자연의 창조주와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늙어가면서 하늘과 대화를 나누며 어린이의 세계로 귀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더러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면 부인이 되어 선의 산매경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좋아서 제가 적어놨는데 마지막 소원인데 뭔가 뭐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고 뭐 미술자였던 어쩌고 그리고 이런 소원이 아니라 그냥 정말 순수하고 솔직하게 내가 어떤 나도 있고 주변도 잊은 상태의 어떤 그런 산매경에서 순수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을 울렸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부터 그리고 또 먼 미래까지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원과도 닮은 것 같아서 이거를 수첩에 적어놓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부터 한 번씩 꺼내보는 것 같아요. 응? 93페이지에 84페이지에 식탁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적어놨는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연락전 풀다발을 쓰고 그릴 때 의 뒷이야기를 담아놓았어요.
저한테 주어졌던 어떤 그 학의 크기만큼 그림을 그리게 됐고, 그림도 그에 따라 선택되었고, 그런데 그렇게 된 것들을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예. 그래서 연락도 뜯다발이 또 시상에 나오게 되었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는데, 시작하는 문장이 이런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언젠가 책을 만든다면 두고두고 펼치고 싶은 책을 만들고 싶었다. 한 번 보고 덮어두는 책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에 두어 계절마다 다른 페이지에 기대어 보고 싶다. 그리하여 누군가의 손끝에 또 달아서 나무가 그 쓰임을 다하도록 그 어디에도 나의 욕심 같은 것은 세워놓지 않고 걸어내고 나무 문장들만 꾹꾹 눌러다녀. 그림이 글이 되었다가 그림이 되기도 하네. 한동안 잊고 살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면 쪽지를 남겨보는 친구처럼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모두 나의 이야기 같은 그렇게 살아있는 사라지는 책을. 저는 책을 제가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받으시는 분들 한테 갔을 때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봐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 사람의 삶과 어떻게 연결지점이 있고, 어떻게 자기화시켜서 그걸 또 다른 곳으로 키워내는지. 네, 그래서 책을 만들 때 제가 굉장히 스스로한테 질문을 많이 했는데, 특히 연애선 풀다가 첫 책이었으니까 이걸 내가 왜 책으로 굳이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 어떤 의미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질문을 하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93페이지에 무언가를 잘 그리거나 잘 쓰기 위해서는 먼저 성실한 구경꾼이 되어야 한다. 구경꾼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것처럼 훈련이 필요하다. 잘 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눈을 부릅떠 보아도 그동안 지나치던 것에 시선을 오래 붙잡아두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니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 볼 수는 없다. 지속적으로 천천히 조금씩 시선의 근육을 늘려가야 한다. 그림 그리는 게 또 요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운동이랑도 되게 닮아있거든요. 특히 관찰하는 거. 네, 무언가를 관찰하는 그런 시선의 근육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근육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번에 내가 이걸 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보이지는 않고, 운동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근력이 없는데 무거운 걸 들 수 있다거나 아니면 수영을 처음 했는데 첫날부터 저병을 한다거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기본기를 가지고 발구르기도 하고 손 동작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수영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는 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내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지. 그리고 99페이지에 고군분투하지 않는 삶이 있을까? 살아있는 것들은 언제 어디서든 공격받고 수험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맞서는 것, 그리고 상처를 조금 덜 받고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 책에 들어간 그림들이 과일이나 채소들인데 제가
좀 며칠 전에 했던 팝업 전시 제목을 좋은 열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열매란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들인데 인간의 기준으로는 마트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도 매끈하고 상처도 없고 네, 보기 좋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준에서는 좋은 열매일 수 있는데 신의 기준으로 보면 편편하고 예쁘지 않은 열매들도 충분히 좋은 열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자세히 보다 보면 상처가 없는 것들은 없더라고요. 자세히 여기 들어간 그림들도 보시면 꼭 뭔가 찍힌 자국이 있다거나 뭔가 벌레 먹은 자국이 있다거나 뭐 구멍이 들었다거나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는 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상처를 그리기 위해서 열매를 그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4페이지 엄마의 책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좀 적었는데 제가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친구들 써도 그렇고 어디 가서 이렇게 꺼내지 않는 편인데 여기에 이제 엄마 얘기를 적어놓은 거는 그냥 아무 곳에도 적어놓지 않으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좀 기록해 놓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이거를 다 적고 책이 나오기 직전에 전화를 해서 여기 엄마 얘기도 썼는데 괜찮냐 물어봤더니 뭐 다 적어놓고 쓰기 전에 물어보든지 자기는 괜찮다고 어차피 뭐 지난 일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이 나오고 엄마가 이제 보시고 나서 내 기억과 너의 기억은 정말 다르구나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의 시점에서 엄마를 본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엄마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이 있고 아빠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빠도 뭐 우리 눈에는 천하를 후려할 것처럼 무섭고 가부장적인 아빠였다라고 적었는데 그 아빠가 이제 아빠는 이 책에 근데 안 보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이 안 좋아지셔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한 문장씩 읽어주신대요 매일. 근데 이제 전화가 와서 내가 그렇게 무서웠냐 내가 언제 그렇게 호랑이 같았냐 자기는 천사였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내가 어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 천사였지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서로 기억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있는 아빠의 밥이라는 내용 안에 있는 아빠의 밥, 그림책 아빠의 밥의 배경이 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아빠의 밥 쓰고 그릴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본 것들에 대한 어떤 묘사나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써져 있고요. 그리고 134페이지에 엎드린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같이 넣어보았어요. 바닥에 몸을 낮추어 땅바닥에 무릎 꿇을 때 농부는 안심한다.
너무 빨리 하고 너무 일찍 심으면 식물이 위태롭게 됩니다. 수수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기르지 못합니다. 내 논밭 바닥에 몸을 낮추어 한 발 한 발 살피면서 걸어라. 그렇게 하고는 놓아버려라. 수수 때가 다가오고 있어. 이게 노자의 도덕경을 동사를 주제로 풀어쓴 책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평소에 도덕경을 좋아해서 즐겨보는데 그중에 이걸 이제 농사에 비유해서 이제 농사를 인생으로 또 바꿔서 보면 또 뭔가 중심이 흔들릴 것 같을 때, 그리고 내가 너무 조급해질 때, 마음이, 그리고 내가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럴 때 보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흐름에 순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기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 그리고 또 미리 내가 받을 영광에 대해 개선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농사에도 필요하고 사람 사는 데도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교과서처럼 들춰보는 책이에요. 그리고 155페이지에 무언가를 그리는 일은 홀로 잘나서 되는 일이 아니라 갚아야겠다는 빚진 심정에서 나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글에는 당신들이 들어있어요. 라는 목소리를 부디 들어주시기를.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화답의 모양입니다. 여기에 이제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저희 작년 부장님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샘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전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랑 인연을 맺으셨던 분이 이렇게 작은 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뭔가 그림을 썼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이걸로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는 세계 물감을 사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물감 용돈이라고 제목을 적어봤는데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물감으로 뭐를 그릴까? 내가 이걸 어떤 물감을 사고 그 물감으로 뭐를 그릴까?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갚을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뭐를 사드린다거나 다시 용돈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고 또 정성 들여 할 수 있는 일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보답하는 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자주 가는 그 산책 길목에 빨간 장미가 있는데 약간 들장미처럼 피어난 장미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문득가 이걸 그려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근데 아직 안 그렸어요. 네, 언젠가 이제 좀 더 묵혀놨다가 그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것들이 저한테 모두 영향이 되어서 그 힘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저 혼자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엄청난 재능이 있고 엄청나게 잘나서 이거를 그려내는 게 아니라 그런 힘들로 내가 그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그리는 거다. 저는 그리고 지금은 시기상 풍경이나 자연을 많이 그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기에 모두가 다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 뭔가 이런 책을 내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걸 세상에 내보이는 것이
부족함이 항상 보이고 또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떤 저만의 약간 기준 같은 게 조금 있다면 그거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친구들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 내가 봤을 때 조금 덜 부끄럽도록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예 안 부끄러울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흔히 얘기하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 믿음이나 공감, 또 누군가의 애정, 이런 칭찬, 이런 것들도 좋고 그게 이제 약간 큰 줄기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지만 때로는 또 부정적인 것들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부정적인 나의 감정들은 조급함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또는 다갈이라든지 또 누군가의 좀 가치 높은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름도 적으니까 그냥 바로 주면 독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잘 가스를 빼서 시골 어른들 말씀으로는 가스를 빼서 좀 이걸 안 좋은 것을 날린 다음에 쓰면 생물한테 크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그런 얘기처럼 어쩔 수 없는 어떤 좌절이나 힘든 것들을 좀 좋은 쪽으로 돌려서 좋은 에너지로 저의 걸음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하는 것을 나의 어떤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으려고 계속 그걸 상기시키면서 쓰고 그리고 있습니다. 잘 되진 않지만 그리고 마무리로 제가 사인을 해드릴 때 이 책 그림을 많은 책 사인에는 저의 글과 그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어드렸거든요.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의 뜻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저랑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글과 그림이 되었지?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나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만났든 만나지 않았든 간접적으로든 어떻게든 서로한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미리 감사하고 그리고 그 전에 만났다면 그 만남에 대해 또 감사하고 그런 뜻으로 이런 문구를 선택해서 적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머지 제가 읽어드리지 않은 문장들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